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트웰의원의 노환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지정맥류 시술 후 재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께 참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많이 진행돼서 오신 분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치료 받아봐야 어차피 재발하는 거니까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하더라. 네, 그래서 이 순서를 마련했는데요. 굉장히 요긴한 내용입니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하지정맥 치료하고 나서 재발이 흔한 이유는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환자 책임이 아닙니다. 환자 책임인 경우도 있습니다. 뭐 하루 종일 서서 평생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재발의 위험성이 좀 더 높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잘못된 시술 방법이 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지정맥류 시술 후에 재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시술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 정맥 해부학이라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요. 지금 그림에 보시면 다리 한가운데 큰 정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 보조정맥과 짧은 보조정맥이 있는데요. 긴 보조정맥을 우리가 대복제정맥, 짧은 보조정맥을 소복제정맥, 그리고 근육 속에 있는 제일 큰 혈관, 그것을 우리가 심부정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이제 하지정맥류는 시술이 필요한 경우는 심부정맥과 대복제정맥, 소복제정맥이 이 세 개 혈관이 전부 다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심부정맥으로 올라가던 피가 대복제정맥이라고 하는 긴 보조정맥으로 넘어가거나 또는 소복제정맥이라고 하는 짧은 보조정맥으로 넘어가는 거, 이런 경우가 이제 가장 많죠. 그래서 이런 대복제정맥, 소복제정맥, 피가 거꾸로 내려오는 이런 정맥들을 막는 것이 대부분 이제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처럼 대복제정맥 폐쇄술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른쪽 그림이 이제 소복제정맥의 폐쇄술을 보여주는 것인데 시술은 이렇게 주사를 통해서, 그런데 그냥 주사가 아니라 이제 관이 들어가죠. 관이 들어가서 이 큰 정맥을 막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재발이 왜 되느냐? 제일 흔한 원인은 역류가 시작되는 부위를 바짝 막지 못해서 그 옆으로 새는 것입니다. 심부정맥에서 피가 거꾸로 내려올 때 여기 연결되는 부위, 여기 역류가 시작되는 밑둥이 있겠죠. 이 밑둥을 남겨두면 이것이 재발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바짝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바짝 막지 않고 밑둥을 남겨두면 다양한 기전으로 역류가 되는데 이렇게 바짝 막으면 재발이 안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밑둥을 남겨둬서 재발이 되도록 하느냐? 교과서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림처럼 밑둥을 안 남기고 바짝 막으면 재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위험하죠. 잘못하다가 이게 큰 혈관, 제일 깊이 있는 큰 혈관을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안전하게 하라고 이런 방법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하면 재발률이 조금 더 올라가고 위험하지만 좀 더 완벽한 방법으로 막으면 재발이 없는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바짝 막는 것을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이름을 노스타라고 붙였는데 스톰프 없이 타이트, 바짝 어블레이션 막기. 그래서 밑둥 없이 바짝 막기를 이제 노스타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큰 정맥에서는 레이저만 가능합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 보시면 요거는 베나실로 바짝 막은 건데 접착제로도 이렇게 가능은 한데 혈관이 아주 큰 경우에는 이 환자처럼 아주 큰 경우, 저기 GSB라고 써놓은 것이 이제 대복제정맥이고요. 그 옆에 AASB라고 하는 거는 부복제정맥인데 이 환자분은 이 혈관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는 혈관입니다. 저기 FV라고 써 있는 것이 이제 심부정맥이죠. 그래서 이렇게 큰 경우에도 레이저는 바짝 막는 것이 가능하다. 자, 두 번째, 재발의 또 두 번째 흔한 원인은 불완전 시술인데 뭐냐면 일부만 치료를 하는 겁니다. 저희 이제 외래에서 종종 경험을 하는데 예전에 하지정맥류 치료를 했는데 또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시술만 하고 혈관경화 주사가 필요한 곳을 치료를 안 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남겨놓으면 그 부위에서 재발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재발을 예방하는 방법은 처음에 빠짐없이 혈관경화 주사제로 이제 치료하는 것이죠. 그래서 혈관경화 주사제를 안 하는 병원은 피해야 합니다. 자, 재발의 세 번째 원인, 불충분한 에너지를 썼을 때. 시술을 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안 막히는 경우에요. 레이저 고주파는 에너지가 불충분한 경우에 그럴 수가 있고, 베나실은 용량을 적게 썼을 때 그럴 수가 있고, 클라리베인 플레보그립은 기계 자극이 불충분하거나 혈관경화 주사제가 적게 들어가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방 방법은 충분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죠.
자, 재발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 관통정맥이 커다란 게 있을 때 이걸 남겨놓으면 재발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큰 정맥이고, 요게 이제 복제정맥, 그 보조정맥이죠. 피가 이렇게 넘어와서 병이 생긴 건데, 여기서 넘어오는 것도 있고 중간에 넘어오는 것도 있는데, 중간에 넘어오는 것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이게 재발을 나중에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꼼꼼하게 치료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 관통정맥의 재발을 이제 막기 위해서는, 관통정맥이 아주 작으면 처음에 찾기 어려운 때도 있지만 크기가 크면은 막아줘야 됩니다. 이런 크기가 큰 관통정맥을 막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베나시를 주사하는 것이죠. 자, 재발의 또 다른 이유, 남겨진 부행정맥입니다. 부행정맥이란 건 뭐냐면 옆에 함께 지나가는 경우입니다. 역류가 있는데 그 옆에 작은 정맥들로 또 지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그것이 이제 나중에 재발의 원인이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행지들을 처음에 치료할 때 꼼꼼하게 한꺼번에 동시에 잘 치료를 해줘야 나중에 재발을 또 막을 수가 있죠. 이런 걸 치료할 때도 이제 베나실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이죠. 이런 것은 사실은 다른 걸로는 치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술 후에 재발의 흔한 원인, 오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자분들은 한번 치료를 받으면 나는 이제 정맥 치료가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잘 고장나는 정맥이 양쪽에 복제정맥, 이 보조정맥, 큰 정맥이 예를 들어서 2개씩 해서 총 4개가 있거든요.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 그 중에 1개나 2개를 치료를 받으셨으면 세월이 지나면 거기에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은 나는 하지정맥 한번 치료했으니까 이제 안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재발이 아니고요, 재발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한 혈관은 잘 돼 있는데 다른 혈관에 또 생긴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재발의 흔한 원인들은 길게 남겨진 밑둥, 불완전한 시술, 다 안 막은 거죠. 그 다음에 불충분한 에너지, 관통정맥을 남겨놨을 때, 그리고 부행지를 남겨놨을 때, 오해, 이런 것들이 이제 재발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는 빠졌는데, 끝으로 하나를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오래 서 계시는 직업,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주방에서 오래 서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중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이 재발이 될 여지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계속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일을 하실 때 압박스타킹을 신고 일하시는 것이 이 질환의 재발이나 또는 이제 진행을 늦추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